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 지문이었고요. 아주 좋은 지문이에요. 문제 해결 구조의 어떤 유기적 연결성, 이 정보들의 유기적 연결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기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글 전체를 카테고리, 범주화하는 훈련을 하기에 아주 좋고요. 수능 지문입니다. 20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초고난도 지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률이 상당히 괴기스럽죠. 30%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지문 어떻게 뚫어내야 했을지에 대해서 어떤 정보에 힘을 주고 어떤 정보는 좀 힘을 빼야 했는지, 어떤 정보가 중심 정보이고 어떤 정보가 세부 정보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 줌아웃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표현을 하는데, 주민, 내가 주민에서 문장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읽다가 줌아웃, 한 발짝 빠져나와서 글 전체를 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장을 뽑아내는 독해. 자, 요렇게 우리가 오늘 지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인데요. 이식을 실시한다네요. 배경 지식을 좀 발휘해 보세요. 이식 뭔지 알죠? 어떠한 장기라던가 조직, 세포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이식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근데요, 이 이식을 실시할 때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 사실 그렇지 않겠어? 내가 나의 심장을 이식한다던가,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이런 경우 많습니다. 내 머리털을 뽑아다가 다른 데 어떤 털에 이식을 한다던가, 뭐 화상을 입은 사람들의 경우 이제 둔부에 있는 피부를 많이 이식을 한다 그래요. 화상을 입어서 눈에 보여지는 피부에 손상을 입었을 때 보이지 않는 둔부라던가 그 어떤 지방이라던가 피부가 많은 나의 조직을 둔부에다가 이식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식편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나의 세포, 나의 조직, 나의 장기를 이식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럴 수가 없다면 일란성 쌍둥이, 나랑 똑같으니까. 근데 그럴 수도 없다면 아예 다른 사람의 이식편을 받아야 돼. 이걸 뭐라 그래? 동종이식이라고 한다 이거야. 같은 종의 사람에게 이식을 받는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 상황이 나오는 거야. 동종이식 좋은데, 그런데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같은 종류의 사람, 그러니까 뭐 같은 이제 뭐 고래라던가 뭐 파충류라던가 양서류라던가 뭐 이런 종의 어떤 장기를 이식받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은 종, 인간의 나랑 다른 사람이지만 어쨌든 같은 종의 장기를 이식받는 동종이식을 실시하는데, 그런데 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 몸은 내게 아닌 물질이 들어오면 면역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야. 방어 본능이 있어서 우리 내게 아닌 게 체내로 이입된 경우에는 그걸 거부한단 말이야. 이 거부 반응이 다시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글이 어떤 식으로 이어져 있는지 알겠어? 끊임없이 문제와 해결로 이어져 있어. 자, 내가 중심 정보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나나 일란성 쌍둥이의 세포 조직 장기를 이용할 수 없다면 문제야.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이식 실시의 해결책이야. 근데 얘도 문제가 있어. 이 해결책은 어떤 문제가 있어? 거부 반응이 있다고. 이게 문제야. 그러면 뭘 활용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 그럼 이게 해결책이야. 근데 이 해결책은 또 문제가 있어. 면역 억제제를 사용했을 때 질병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져. 다시 얘기해서 내 몸에 들어오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의 면역 반응, 나의 방어 반응을 억제시키는데, 내가 다른 장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방어 반응을 억제하면 장기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야.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순간 질병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겁니다. 문제와 해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종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해.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동종 이식을 하는데, 동종 이식도 완벽한 건 아니야. 문제점이 있단 말이야. 거부 반응이 있어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또 질병 감염 위험성까지 있어. 이 동종 이식이 안 그래도 문제가 있긴 한데, 동종 이식 자체는 그마저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요. 이식이 가능한 동종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해.
우리가 장기 이식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 엄청 많은 거 알지? 그러니까 동종 이식이 아예 불가능할 때 나랑 같은 종인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시간은 없고, 그럴 때에는 일단 두 가지 해결책이 나오는 거야. 동종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결책은 전자기기 인공장기야.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받을 수 없다면 전자장기를 받자는 거지. 우리가 만들자는 얘기야. 전자기기 인공장기를. 근데 얘도 또 뭐가 있어? 문제점이 또 있단 말이야. 어떤 문제점이 있어? 정기적 부품 교체가 요구되는 단점이 있어. 자, 잘 봐. 정기적으로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 게 뭐야? 단점인 거야. 잘 봐. 전자장기는 전기 부품을 교체하는 게 단점이야. 계속해서 부품을 갈아줘야 되는 단점이 있어. 그렇잖아. 예를 들어 인공심장을 이식을 받았으면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가슴을 열어서 심장에 있는 어떤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 위험성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A가 뭐였냐면 이상적인 아주 멋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만족스러운 이식편을 개발하는 연구인데, 이상적인 이식편이 갖춰야 할 조건 중에 하나, 자, 정답 1번이었는데 여러분 잘 봐. 정기 교체가 편하면 이건 이상적인 이식편인가? 이상적인 장기인가? 이식할 수 있는 장기가 이식편인데 이상적인 이식편인가? 정기 교체가 편하면? 아니지. 정기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단점이야. 문제야. 그러면 정기 교체를 안 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정기 교체를 편하게 만들어주면 단점이 아니게 될 거야.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잘 봐. 전자기기 인공장기는 정기 교체를 해야 돼. 그랬더니 정기 교체를 좀 편하게 만들어주면 해결책이 되겠지? 야, 정기 교체를 하는 게 지금 문제인데 정기 교체를 편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이건 해결책이 아닌 거지. 정기 교체를 안 하게 만들어줘야 해결책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이야. A, 이상적인 이식편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 문제점, 정기적 부품 교체 자체가 문제지 정기적 부품 교체가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정기적 부품 교체 하는 게 문제지, 위험하니까. 그럼 여러분, 만약에 정기 교체가 용이한다, 이게 해결책으로서 올바르려면 여기에 정기적 부품 교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적어야겠지. 정기적 부품 교체를 조금 더 쉽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게 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자, 좋습니다. 그러면 동종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할 때 해결책 1번이 전자기기 인공장기야. 그럼 해결책 2번은 뭐야? 이종 이식인 거야. 그렇잖아. 동종 이식, 같은 종에 인간에게 이식받을 수 없다면 다른 종에, 조금은 괴기스럽지만 다른 종류한테 이식을 받는 거야. 여기 보면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는 어떤 이종 이식이 나오죠. 이 종은 다른 종이죠.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에게 이식한다는 거야. 실제로 이 이종 이식에 대한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이 이식편, 장기들은요, 나와 다르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랬어. 우리 몸속에서. 그러면 나랑 같은 종류의 사람인데 그 같은 종류의 사람의 장기만 들어와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심지어 같은 종도 아닌 다른 종, 이종, 예를 들자면 돼지 등의 장기가 들어올 때는 얼마나 큰 거부 반응이 일어나겠어. 동종이식보다도 거부 반응이 더 크겠지. 왜? 이종이식은 어떻게 되니까? 유전적 거리가 더 머니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요즘은 미니돼지에 대한 연구, 미니돼지에서 이 거부 반응을 줄일 수 있는, 그쵸? 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미니돼지를 연구하고 있다까지 얘기를 하는데, 일단 완벽한 해결책이 나온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 이번에는 이종이식이라는 해결책에 대한 문제점이야. 헷갈리지? 내가 뒤에 정리를 좀 해줄 건데, 자, 지금 동종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이 두 가지 나왔어. 첫 번째는 전자기기 인공장기, 두 번째는 이종이식이야. 근데 이 두 번째 해결책인 이종이식은 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 이종이식의 문제점 1번은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나랑 다른 종의 장기를 이식받아야 하는 경우니까. 두 번째 문제점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야.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읽어야 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어떨 때의 문제점이야? 이종 이식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야.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자. 자, 일단 여러분들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뭔지 모르니까 사실 질문을 머릿속에 좀 띄워야겠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뭔데? 대체 이게 뭔데?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 DNA의 일부분이다. DNA의 일부에 이 레트로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네. 무시무시하네. 왜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지? 자, 조금 더 읽어봐. 레트로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이다. 자, 이는이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는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어떻다고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는다. 즉 바이러스처럼 다른 세포들을 공격하거나 감염시키지 않는다는 말이야. 다행이네. 우리 몸속에 DNA의 일부에 들어가 있는데, 자, 생명체 DNA 일부분인데 다행히도 바이러스 활성은 가지지 않는데, 그럼 여러분이 다시 질문을 떠올려야지. 이번에는 추론 질문을 떠올려야 돼. 왜? 아니,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문제점이라고 했잖아.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는 것도 아닌데 왜 문제점이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대. 자, 이제부터 조금 더 가볼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활성도 안 가지는데 왜 문제점일까? 자, 이제 레트로바이러스 얘기를 한다. 레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맞아. 얘는 진짜 찐 바이러스야. 자, 근데 어떤 거냐면 이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은 세포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레트로바이러스는 무시무시한 놈인데 이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는 세포가 있단 말이야. 이런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들이 갖게 된 것이 바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다. 자, 조금 더 읽어볼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윗세대에서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살아남은 그 윗세대가 물려준 바이러스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다시 얘기해서 이 원래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살아남았던 이 생식세포가 물려주는 거야. 아래의 후손에게. 자, 레트로바이러스는, 그러니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세대가 지나면서 더 이상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나의 조상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었어. 레트로바이러스라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에 감염됐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 그 다음에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은 조상에게 레트로바이러스를 물려받은 거야. 근데 이 레트로바이러스는 진짜 무시무시한 우리 조상이 감염됐었던 그 레트로바이러스보다는 훨씬 더 옅어진, 말 그대로 더 이상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로서 몸속에 있는다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내 조상은 찐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았었는데 내 조상이 살아남았어. 그 다음에 나에게 물려준 이 바이러스는 이제 바이러스 활성이 다 옅어진 얌전한, 더 이상 바이러스가 아닌 바이러스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돼서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더 이상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질문을 떠올려야 돼. 아니,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더 이상 바이러스로 활동하지도 않는데 그냥 내가 선조가 바이러스 걸렸던 경험이 있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을 뿐인 건데 더 이상 바이러스의 활성은 없는, 그냥 말 그대로 그 내 조상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었다는 흔적일 뿐인 건데 이게 왜 문제라는 거지? 내 몸속에서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 이 조상으로부터 단순히 받기만 한 더 이상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이종이식 됐을 때는,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하면 이게 이종이식이지. 이종이식이 됐을 때는 무시무시한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구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누군가에게 이식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는 레트로바이러스가 돼서 그 세포에게 바이러스로 기능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평소엔 문제가 안 되다가 이종 이식할 때에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내인성이 그냥 레트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결국에 이 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자, 이거죠. 동종이식이 안 될 땐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이종이식을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전개해 나가는 거야. 이종이식의 문제점이 또 있어. 거부 반응이 커. 그게 아니라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뭐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이종이식 할 때는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지. 무시무시하지 않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이종이식이 될 때는 무시무시한 레트로바이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문제점이란 얘기야. 이렇게 문제와 해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글이고요.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러면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부 정보들이 출제가 됐는데 정답은요.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역전자 요소를 이송한다. 잘 모르겠지만 역전사 요소 누구 건지 확인해 볼까? 자, 여기 있는 역전사 요소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역전사 효소가 어디 있죠? 쭉 읽었을 때 잠시만 찾아보자. 역전사 요소 나만 못 찾은 거냐? 너네 영상 보면서 찾았지. 그래서 저기 있는데 이러고 있지. 어디냐? 갑자기 안 보이냐? 역전사 요소 여기 있다. 자, 이 역전사 요소 누구 거냐? 레트로바이러스는 역전사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럼 이 역전사 요소 누구 거야? 레트로바이러스 거지. 레트로바이러스는 역전사 요소를 갖고 있다. 맞지 얘들아? 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레트로바이러스가 숙주세포의 역전사 요소를 이용한다. 야, 레트로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거야. 역전사 요소는 숙주세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레트로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거야. 그쵸? 자, 이 레트로바이러스가 역전사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역전사 요소는 숙주세포의 것이 아니라 레트로바이러스의 것이라고. 자, 이렇게 정리하셔서 정답 1번 정답 5번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1, 2, 3, 4는 왜 맞는지 여러분들이 틀린 친구들은 오답 정리하면서 체크 좀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세포기관 인공이식편. 야, 개꿀이다. 봐봐. 수혜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세포기반 인공이식편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나의 이식편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내 심장을 내가 심어서 심장 2개 만들 수 있고 내 간을 내가 심어서 간 2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개꿀이네요. 자, 드디어 이 3D 프린팅 기술로 내가 나의 장기를 복제하는 기술 수준이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여러분 보는 건데. 자, 그러면 동종이식편과 달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잘 봐.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아까 뭐의 문제점이었죠? 이종이식의 문제점이었잖아. 그러면 여러분 동종이식편과 달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는 건 뭐야? 동종이식이잖아. 이종이식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이종이식의 문제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였으니까. 그러면 동종이식편과 마찬가지로 이 세포기반 인공이식편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겠군이라고 적어야겠지. 그게 아니라면 이종이식편과는 달리 이 세포기반 인공이식편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겠군이라고 보든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달리가 틀렸다. 동종이식편과 세포기반 인공이식편은 두 개가 같은 결인 것이고 동종이식편은 나의 같은 종의 이식편을 이식받는 거고 그 다음에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제거는 언제 하는 거야? 이종이식의 문제점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마찬가지로 라고 바꿔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억은 레트로바이러스였고요. 니은은 기억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였고 니은이 레트로바이러스였죠. 자,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진짜 무시무시한 이 레트로와는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 써있죠?
모든 세포에 갖게 된다. 모든 세포가 갖고 있어. 모든 세포가 갖고 있고요. DNA에 존재한다는 어디 있습니까? DNA의 일부분이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모든 세포가 이 생명체의 DNA 일부분의 레트로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답이 1번. 모든 생명체,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 그렇죠? 모든 세포에 존재한다라고 여기서 얘기했고,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 모든 세포에 존재한다고 얘기했고, 레트로바이러스는 DNA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두 개를 연결 짓는다면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무시무시한 게 정답선지보다 오답선지의 선택률이 더 높았어요. 이게 오답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4번을 고른 비율은 38%인데 1번을 고른 비율은 30%밖에 안 돼. 일단 1번이 정답이 아닐 거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1번을 비튼 사람이 많았을 거고, 그 다음에 4번이 정말 어려웠는데 이건 왜 틀렸는지 확인해 보면 기억이 내인성이고 니은이 레트로잖아. 기억과 니은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이 레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없고요. 자신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반면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 DNA의 일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이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니은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다. 4번을 많은 친구들이 틀렸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웠죠? 동종이식, 그 다음에 그 동종이식에 대한 해결책들, 이종이식에 대한 이종이식의 문제인 이 문제점 두 개를 얘기하고 있었다. 자, 오늘의 데일리 퀴즈 답변은요, 문제와 해결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와 해결 이렇게 적어주세요. 문제와 해결. 굉장히 어려웠지만 여러분들이 구조를 잘 나눠가면서 문제와 해결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지문 읽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20년도 수능 지문 정말 어려운 지문이었고 깊게 이해하고 고민하고 저한테 질문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하면서 저한테 너무 진정성 있게 메시지를 보내줘서 새벽에 진짜 그거 읽느라고 너무 행복해요.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1일 1문장입니다. 이소룡이 한 말이래요. 나는 10,000개의 발차기를 연습한 사람은 안 무서워. 근데 1개의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이 무섭지. 여러분들 꾸준히 내가 많은 것들을 막 찍먹하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매일매일 똑같은 공부법으로 글을 읽는 게 가장 강력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발전하고 있는, 좋아지고 있는 것들을 느끼시기를 바라면서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 또 이야기 나눕시다. 여러분들 내일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